아이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요? 어제는 친구 녀석이랑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했는데 벌써 연말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친구, 12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 막년에? 다 좋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뭐니 해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희망, 연말정산입니다. 흔히들 13월에 월급이라고 부르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맘때쯤 되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으려나 하고 공돈 생길 생각에 괜히 설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혹은 소일거리로 재취업해서 일하다 보니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참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에이, 이제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대충 하지 뭐. 복잡해서 봐도 모르겠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허허 웃으며 네, 사실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친구,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내가 신청 안 하면 나라는 절대 10원 한 장 먼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원,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게 세금입니다. 특히 올해 2025년 귀속분은 우리 시니어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병원비다 뭐다 돈 쓸 일이 많아지는데 이걸 제대로 챙겨야 세금을 아낄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아주 복잡한 세법 이야기는 다 빼고 우리 친구들이 딱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만 제 경험담 섞어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이 영상 다 보고 나면 적어도 치킨 몇 마리 값은 버시는 걸 겁니다. 자, 먼저 올해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한테 중요한 것만 딱 두어 가지만 짚어봅시다. 뉴스 보면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다 머리 아프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밥값 정도는 세금 덜 떼겠다고 한 거죠.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내 월급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노후 준비한다고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나라에서 국민 여러분, 노후 준비 스스로 열심히 하시면 세금 많이 깎아드릴게요 하고 장려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게 한도가 꽤 늘어서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3.2% 또는 16.5% 공제. 제가 작년에 이걸 꽉 채워서 넣었더니 나중에 환급액이 쏠쏠하더라고요. 혹시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그냥 통장에 놀리고 있다? 그러면 올해 넘기기 전에 연금 계좌에 좀 넣어두시는 게 세금 면에서는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한번 챙겨보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몰라서 못 챙기는 항목들이 꼭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 해당하는 것들 말입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니 해도 의료비입니다. 나이 들면 서러운 게 몸 아픈 거잖아요.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 의료비 공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다 뜨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뜨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제 친구 김영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작년에 이 친구가 눈이 침침하다고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꽤 비싼 다초점 렌즈로다가.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 그냥 귀찮아서 홈택스 자료만 딱 넘긴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안경점에서 영수증 끊어서 따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던지. 안경뿐만이 아닙니다.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꼭 따로 챙겨서 회사에 내야 합니다. 혹시 올해 큰돈 들어간 의료비 중에 홈택스에 안 뜨는 거 없는지 카드 명세서 한번 쭉 훑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본인 월급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 공제인적 공제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고 실수도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는 위로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랴, 아래로 아직 자리 못 잡은 자식들 챙기랴 등골이 휘잖아요.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만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한 명당 150만원씩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같이 안 살아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 요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세금 토해내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부양하려는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따로 사업을 하셔서 소득이 좀 있으시다거나 공적연금 말고 사적연금을 많이 받으신다거나 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소득 없으셔 하고 무턱대고 넣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분 소득 있는데요? 하고 연락 오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상태를 꼭 확실하게 확인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부금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교회나 절에 헌금도 하고 좋은 단체에 후원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는 곳이 많긴 한데 가끔 누락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건 연말에 교회나 절, 사무실 가서 기부금 영수증 떼어달라고 해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작년에 다니는 절에서 영수증 떼는 거 깜빡했다가 부랴부랴 다시 가서 받아왔잖아요. 좋은 일하고 세금 혜택도 받아야지 그냥 넘기면 아깝잖아요. 자, 친구.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연금 계좌 납입액 확인하기. 두 번째, 안경, 보청기 등 홈택스에 없는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세 번째, 부양가족 소득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네 번째,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확인하기.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는 성적표 같기도 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아이고 올해는 좀 아팠네, 내년엔 건강 좀 챙겨야지 하고, 기부금이 많으면 그래도 올해 베풀며 살았네 하고 말이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30분만 투자해 봅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잘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어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빠진 거 없나 돋보기 쓰고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30분 투자해서 몇만원, 몇십만원 돌려받으면 그걸로 우리 마누라 내복이라도 한 벌 사주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셔서 다들 13월에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잡한 세법 공부 대신 저랑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